자, 여러분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나 굉장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일본은 여러 가지 미제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실종 사건인 것 같아요. 자, 일본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닌데 사람이 한번 사라지면 좀처럼 찾기 힘들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는요, 정말 너무 기묘한 실종 사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 4월 6일에 발생한 일본의 미해결 실종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종자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실종자와는 좀 달라요. 왠지 알아요? 실종자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199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런데 행방불명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이 또 이슈가 되면서 그녀의 행방을 막 또 수소문했던 사건이었어요. 자, 갑자기 사라진 그녀. 그녀의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녀의 이름은 나카무라 미나코입니다. 나카무라 미나코짱. 그래서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 살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1998년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대학 입시학원에 가려고 했던 거야. 대학 입시학원에 등록하려고. 그런데 학원에도 가지 않고 그렇다고 집에도 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 왔어. 왜 그럴 딸이 아닌데 얘가 집에도 안 오고 학원도 안 갔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집에 와서 그녀의 입시학원 등록비로 주기로 한 돈 50만엔 중에 그녀가 3만엔만 빌려갈게요 라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50만엔 중 3만엔을 빌려간다고 메모를 남긴 거야. 그런데 그녀가 학원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갔는지 가족, 친구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정말 사라진 거야. 그래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녀가 실종되기 약 9일 전 3월 25일 날 그녀가 글쎄 여권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자, 신청된 여권은 그녀가 실종되기 한 4일 전인 4월 3일 날 여권이 발급된 거야. 자, 실종되기 9일 전에 여권을 신청하고 4월 3일 날 여권이 발급된 거야. 실종되기 4일 전에 여권을 받은 거죠. 이 여성이, 나카무라가. 그런데 가족들은 그녀의 여권 발급을 전혀 알지 못했대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녀가 몰래 신청한 거였던 거야. 그런데 여권을 받았으면 얘가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몰래 짐이라도 꾸려야 되잖아. 그런데 짐도 꾸리지 않고 뭐 여행을 가려고 몰래라도 가려고 했던 흔적들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럼 여권을 왜 끊었을까? 어디 갔을까? 그런데요, 여기서 또 수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가 나카오카시에 산다고 했잖아요. 나카오카시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뭐 어디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시청에 가면. 그녀가 살고 있던 나카오카시에서도 분명 여권 발급이 가능했는데 그녀는 굳이 니가타까지 갔대요. 좀 다른 동네로 간 거야. 다른 동네까지 가서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거지. 발급. 그리고 되게 또 의심스러운 게, 만약에 이 여자애가 여권을 발급받고 나는 떠날 거야 라고 했으면 적당히 어느 정도의 짐과 그리고 뭐 복장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썼을 텐데, 사건 당일 그녀는요 여행을 가려고 했던 차림도 아니었어. 그런 옷도 아니었어. 그리고
평상복을 입고 집을 나선 것도 그러니까 평상복을 입고 집을 그냥 나선 거야. 그냥 평범하게 매일 입던 옷.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런 짐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대. 그리고 항상 평상시에 외출할 때 타고 나가던 자전거를 두고 갑니다. 이상하죠?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여행하려는 차림도 아니었고 짐을 싼 것도 아니었고 단돈 3만엔만 가지고 그것도 매일 외출할 때 이용하던 자전거도 두고 나갔다? 뭔가 점점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이 여자가 한국으로 나갔다라고 한 소문이 됐었을 때 이제 이렇게 큰 한글로 적은 전단지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벽보에 붙였었대요. 그래서 그녀의 행적이 굉장히 엉뚱하게도 실종 다음 날이야. 없어진 다음 날 4월 7일 날 니가타 공항을 통해서 서울로 갔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한국으로. 경찰의 추적 결과 그녀 이름으로 나가오카 여행사에서 서울행 비행기 탑승권을 예매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1998년도예요. 그래서 여행사 직원에 의하면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자신을 나카무라 미나코라고 밝혔대요. 그런데 이렇게 앳된 여자가 아니라 중년 정도 나이로 보이는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의 여성이 서울행 탑승권을 예매했대요. 아, 서울행 티켓 한 장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했겠지. 근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녀가 중년 정도의 나이로 보인다는 건 너무 오바 아닐까? 그치?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게 뭐 이렇게 중년이라고 표현할 만한 얼굴은 아니잖아. 굉장히 앳된 얼굴인데.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서울행 탑승권 예매를 의뢰했고 그리고 니가타 공항에서 수령하겠다는 말을 했대. 니가타 공항에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받을게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한 잔 주시고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아해서 그녀가 꽤나 여행에 익숙한 듯이 보였대요. 더군다나 한국 여행에 굉장히 익숙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건요. 왕복 항공권이 아니고요. 편도 항공권을 원했대. 그러니까 왕복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티켓을 말하는 거고요. 편도는 그냥 가면 끝인 거야. 다시 또 끊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가는 항공권만을 원했고 그리고 숙소 예약은 됐어요. 숙소 예약은 필요가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니가타 공항의 직원도 그 공항의 직원도 나카무라 미나코라는 이름을 기억한 거야. 그런데 그 공항의 여자도 여행사 직원과 비슷한 말을 해요. 나카무라 미나코의 이름으로 탑승권을 수령한 사람은 실종된 나카무라 미나코와 인상착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표현해요. 굉장히 화려한 브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나카무라 미나코 데스. 나카무라 미나코의 이름을 대면서 탑승권을 받아간 거지. 그리고 그녀는 탑승권을 받아서 비행기에 오른 후에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이 나카무라 미나코라고 칭하는 이 사람의 행방이 오리무중에 빠진 거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거야.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이 여성이 굉장히 화려한 브라우스를 입고 여행에 굉장히 익숙한 여자였고 더군다나 한국 여행에 굉장히 익숙한 여자라고 했었어. 그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그런데 이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나카무라의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는 굉장히 약간 좀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대요. 굉장히 막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라서 혼자서 막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더군다나 해외여행을 혼자 간다는 거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굉장히 조용하고 막 소심하고 막 이런 여자였대. 근데 혼자 여행? 야, 혼자 여행은 둘째치고 야, 해외여행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그리고 그래, 뭐 고등학생이었고 뭐 대학 입시 준비에 대한 그런 뭐 중압감과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 그래, 그것 때문에 가출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한국 여행을, 일본이 아니야, 한국 여행이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그 한국 여행을 3만엔, 고작 3만엔 가지고 거의 없이, 짐도 없이 거기를 간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렇지 않아요? 1998년도에 3만엔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것도 짐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그리고 얘는 원래 성격이 혼자 여행하는 애도 아니야. 근데 해외여행을 갔다고? 그래서 가족들에 따르면 그래, 입시학원 등록비 중에서 3만엔을 일단 걔가 들고 갔어. 그리고 뭐 걔가, 나카무라가 조금씩 돈을 좀 모아놨다고 치자. 조금씩 모아놨다고 쳐. 그래도 많이 챙겼다, 많이 뭐 모았다 싶다, 그렇게 치더라도 고작 해봐야 8만엔에서 5만엔, 그러니까 5만엔에서 8만엔 정도인 거야. 5만엔에서 8만엔. 근데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뭐 맨날 뭐 여관도 가야 되지, 밥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 5만엔, 8만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장시간 실종 기간이 너무,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 실종 기간이 너무 기니까 점점 걱정이 되는 거지. 게다가 여행사 직원이랑 항공사 직원한테 목격된 여성이 나카무라 미나코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미지가 다른데요 라고 다들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점점 의심스러운 게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그녀가, 여행사 직원은 그 나카무라라고 칭했던 그 여자가 굉장히 좀 뭐랄까 여행에 익숙하다고 했는데 정작 나카무라는요 해외여행 경험이 전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우리 애는 소심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렇게 혼자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애는 아니다. 특히 해외여행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입을 모아서 말을 했는데 여행사 직원은 굉장히 익숙하던데요? 특히 한국 여행이 굉장히 익숙해 보였어요. 라고 했다는 거지. 일단 거기서 안 맞아.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카무라 미나코의 나카무라 미나코인 척을 하면서 한국행 비행기, 그러니까 탑승권을 사고 한국에 갔거나 혹은 그녀를 누군가가 함께 한국으로 데려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녀 혼자 간 게 아니다. 누군가가 같이 동행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남북 일본이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었어.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단체가 이런 얘기를 해. 이 사건 혹시 남북 사건 아닐까요? 남한하고 북한의 약간 뭐 간첩 이런 거 있잖아. 그러나 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냥 북한이 그래 북한 사람이 그녀를 납치했다고 치자. 그러면 왜 굳이 서울에 입국한 거야? 봤잖아.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
북한의 공작원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한국 입국을 하려고 일본인의 그 신분이 필요했던 거야. 일본인 위장 신분. 나는 북한 사람이니까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일본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녀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그녀를 처음에 꼬드겼겠지. 살살. 그녀의 신분이 필요하니까. 일본인 신분이. 그래서 살살 접근한 거지. 그래서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아우 대학도 가야 되는데. 그래 알지 나도 알아. 공부도 너무 피곤할 거고. 그러면 언니랑 같이 여행 갈래? 한국 되게 가까운데 언니가 돈 다 내줄게. 너는 그냥 네 생활에 조금 필요한 돈 뭐 살 거 이런 것만 돈 조금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 언니가 대줄게. 뭐 아줌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서울에 가자마자 이제 그 여자를 버려버리고 공작 활동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간첩 활동이죠. 그런 거 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온 거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요. 1998년이라는 시점은 그 당시는 일본 정부가 남북 그러니까 일본인 문제를 공식 제기한 1991년 이후였던 거야. 그래서 야 서영아 그렇게까지 했는데 야, 북한 걔네들이 야, 이렇게 대담하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냐? 에이 그건 좀 무리라고만 하는. 걔네가 이렇게 대담한 짓은 못 지르지 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녀의 실종에 누군가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 여자를 나카무라 이 어린 여자애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여자애 이렇게 새파랗게 앉아 그냥 너무 소녀소녀한 이 여자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접근한 거며 그리고 정말 한국으로 데려갔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죽인 다음에 그 여자의 신분만 얻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신분증으로 여행을 간 건지 한국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납치해서 협박해가지고 그녀를 같이 한국으로 데려간 건지 이거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나카무라 이 소녀의 엄마예요. 딸 전단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자, 한국에서 사라졌다고 믿어요. 한국에서 사라진 딸 나카무라 미나코 씨를 이 당시가 2012년도였는데 15년째 지금은 훨씬 더 길겠죠. 19년 정도 됐을 텐데 15년째 찾고 있었대요. 이 찍힌 사진이 언제였냐면 2012년도였어요. 2012년 정말 추운 꽃샘추위가 있는 2월 3일날 이 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자신이 묵고 있었던 한 호텔에서 딸 얼굴이 담긴 실종 전단지를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이때 오셨던 게 무려 한국의 12번째 방문이래요. 딸을 찾으려고 매년 가능한 한 매년 1년에 한 번씩 꼭 한국에 오시는 거야. 딸 찾으려고. 이분은 1998년 4월 한국에서 사라진 딸 나카무라 미나코를 15년째 찾아 헤매는 나카무라 군이상이에요. 이 당시 나이가 69세셨대요. 거의 70세시셨죠. 지금은 70세가 넘으셨어요. 실종 당시 19살이었던 미나코. 대입 재수학원 등록을 준비하던 중에 일본 니가타 공항에서 출국해서 한국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기록만을 남기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딸. 당시에 수사에 나섰던 일본 경찰이 나카무라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서울행 대한항공 티켓 그리고 그가 해당 항공편으로 서울에 입국했던 사실까지 전부 다 확인했지만 그 이외에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한국에 간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이번에는 한국 경찰이 일본에서 이제 협조 요청을 받아요. 좀 도와줘.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도 그녀의 행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항에 떨어져서 서울에 입국했어. 딱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증거라든지 흔적을 찾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1999년 12월 어머니의 구니 씨, 그러니까 구니 씨의 수사 의뢰를 받고 미나코 씨를 찾아 한국 경찰도 이제 미나코 씨를 찾아 나선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이 2005년도에 사건은 미제로 종결됩니다. 사건이 미제로 종결되고 나서도 계속 매년 한국을 찾아오시는 거야, 어머니가.